안녕하세요, 로프드라이브입니다. 오늘 탁구 잡담 주제는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러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러버 붙일 라켓은 아직 미출시된 넥시사의 프로 ALC라는 라켓입니다. 이번 부산 세계선수권에서 W그룹 8 장우진 라켓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고, 저도 강릉 전국 가족 탁구 대회에서 이 프로 ALC를 시타를 해봤는데요. 마치 뭐 허리케인, 롱5 혹은 뭐 더블그룹 8과 비슷한 혹은 이너포스 ALC와 같은 그런 아릴레이트가 분명 들어가긴 했지만 합판의 그 울림이나 터치감을 갖고 있는 라켓이고요. 허롱5나 이너포스 ALC보다 조금 더 공을 뻗는 그리고 회전을 주는 그런 능력은 탁월한 라켓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비스카리아나 이런 ALC 중에 아우터 방식의 라켓들에 비해서는 좀 튕기는, 그러니까 공이 좀 뻗는 느낌은 조금 덜하고 회전이 좀 더 걸리는 그런 느낌의 라켓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함께 붙일 러버는 카리스 M 양면을 붙일 거고요. 뒤는 2.0, 앞은 2.2 맥스를 붙일 예정입니다. 이 러버를 붙이려고 하는 이유는 이 러버가 제 주력 러버인 것이 우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라켓이 지금 시타용으로, 그러니까 샘플로 만들어진 라켓인데 이 라켓의 구조상 그 가벼운 라켓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라켓도 89g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가벼운 이 카리스 M 이 러버를 붙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후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2.0을 붙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될 이제 접착제는 제가 몇 년째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본드 액시엄에서 나온 그 본드이고, 이 수성 글루는 이미 단종이 된 것 같지만은 찾아보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500ml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00ml를 저는 구입을 해서요, 애기들 이 약통 있잖아요, 여기다가 소분해 가지고 사용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글루를 펴서 발라주는 이 스폰지는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보통 이런 파운데이션 이 스폰지를 사용을 하면은 웬만한 그 탁구 이 글루를 발라주는 스폰지들에 비해서 이 스폰지가 훨씬 더 잘 발리고요. 그리고 뭐 여러모로 압도적으로 싸고 좋습니다. 네,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용 스폰지 경우에 다이소 거를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화장품 가게나 어떤 슈퍼 같은 데에서는 가격이 뭐 2,500원에서 3,000원 이 정도 크기면은 하는데, 다이소는 1,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다이소에서 이 스폰지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크기의 스폰지인데, 보통 이 정도 크기를 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잘라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스폰지가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요 정도의 스폰지를 그냥 바로 사용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접어서 이런 클립 같은 거에다가 끼워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할 경우에 조금 구조상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죠?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대충 잘 안되네요. 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부실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손에 글루가 묻질 않겠죠. 네, 지금 벌써 준비하면서 떠드느라 4분 지금 30초 지금 지나고 있는데, 지금서부터는 좀 스피드하게 어떻게 제가 러버를 붙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루를 너무 소량 사용하게 되면은요, 이게 펴 바르는 과정에서 글루똥이라고 하죠. 이 글루가 뭉쳐가지고 굉장히 좀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면 이걸 제거하기도 참 뭐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냥 붙이기도 뭐한 그런 좀 난감한 상태가 돼서 다시 이제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또 그렇다고 바르게 되면 잘 안 마르니까요. 적당량, 하지만 약간 좀 넉넉하다 싶을 정도로 발라주시고, 그리고 스펀지로 이렇게 이렇게 닦아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요. 그 이후에 지금 러버에는 그 시간 관계상 이 붙여져 있는 비닐을 띄워 놓은 상태고요. 이 러버를 스펀지 쪽으로 놓은 후에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참 뭐 어느 정도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뭐해요. 왜냐면 생각하지 않고, 근데 보통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저는 발라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처음 러버를 붙일 때, 새 러버의 경우에는 너무 소량의 그 글루를 바를 경우에는 스폰지에서 글루를 다 먹기 때문에 좀 그 글루를 하는 그 이 목적이 조금 상쇄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넉넉하게 이렇게 발라줍니다. 저는 우선 이 바를 때요, 지금 라켓의 정면 쪽에 지금 먼저 글루를 칠했잖아요. 그러면 이 검정색이 전면에 갈 거거든요. 보통 이 정도 느낌에 우선 전면을 한번 발라주시고, 다음 후면은 당연히 적색이겠죠. 지금 러버를 붙이기 위해서 조금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동작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글루를 칠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첫 번째, 글루가 바르는 동안 다 마르지 않도록 글루의 양을 그래도 좀 여유 있게, 그렇다고 너무 많이는 아니고요. 어떻게 표현을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처음 바르실 때는 조금 여유 있게, 그러니까 한 50원짜리 정도의 그 방울이 생길 정도라고 할까요? 한 100원 정도? 그리고 만약 너무 좀 과하게 발렸다 싶으면 스펀지로 옆으로 좀 덜어내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모자른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바르는 게 첫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재부착을 하지 않았을 때는 더 좋습니다. 이유는 이 스펀지에서 글루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지금 적색을 붙였죠. 발랐고 다시 흑색입니다. 바르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10분 정도는, 최소한 10분 정도는 기다려 주라고 하는데, 저는 경험상 뭐 지금까지 영상에서도 숱하게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라켓만 300자루 가까이를 갖다가 300자루 이상을 소장 및 써봤습니다. 그냥 시타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이제 구입한 라켓은 언제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한 150자루는 제 돈으로 샀고, 그리고 한 50자루 정도는 스폰으로, 그러니까 뭐 리뷰어나 그런 걸로 받았고, 그리고 100자루 정도는 뭐 어떤 뭐 시험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또 제가 구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제공을 받기도 하고 해서 최소 300자루, 아마 구입한 라켓이 150자루 이상이 되긴 해요. 한 200자루는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탁구 용품 좀 하세요. 혹은 뭐 탁구 이런 용품사, 특별히 최근에 이제 탁구닷컴 쪽과 이 유튜브를 할 때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탁구닷컴 쪽 직원 아니세요 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냥 용품을 많이 사고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관계를 맺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후에 이제
뭐 용품을 지원받거나 스폰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탁구를 우선 열심히 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용품을 또 이것저것 많이 쓰다 보면은 그러면 알아서 그런 또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한번 발랐죠. 다음에 다시 뒤쪽 백러버 다시 한번 바릅니다. 보통 처음 이제 러버에 풀칠을 할 때는 2번 바릅니다. 2번. 이 정도 양이에요. 이 정도 양을 발라줍니다. 지금은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뭐 더 뭐 신경을 쓴다거나 혹은 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가 아니라 지금 그 프로 ALC를 어차피 제가 시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러버를 붙이는 과정을 제가 어차피 해야 되는데 뭐 할 거면 이제 러버를 한 번도 붙여보지 못한 초보자분들에게 어떻게 러버를 붙이는 것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그냥 그러면 제가 지금 붙이는 이 방법을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요. 지금 제가 뭐 다른 것보다 지금 굉장히 얇은 상태로 그러니까 어디 하나 뭉쳐지지 않게 지금 스폰지로 싹싹싹 밀어줬죠. 이게 사실은 제가 빠르게 러버를 붙이는데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약 한 6분 7분 정도 됐고 라켓에 한번 칠했고 러버에 2번 칠했고요. 보통 뭉치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얇게 칠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살짝 지금 하얀데 라켓으로 몇 번 해주고 이때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 상태로 최소 한 10분 정도는 혹은 한 20분 정도 길면 길수록 좋아요. 오히려 오늘 이 풀칠을 해놓고 깜빡하고 내일 자고 일어나 가지고 붙인다 해도 잘 붙어요. 네, 하루 정도는 그냥 이렇게 바짝 말리고 붙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영상도 찍고 그리고 평상시에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이게 부채질을 해주고 그리고 라켓을 붙일 겁니다. 지금 끊지 않고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또 뭐 편집하고 뭐하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라켓이 이 부분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놓고 누르게 되면은 지렛대의 원료를 라켓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요 끝쪽을 바닥을 이렇게 살짝 높은 이런 책 좀 하드한 그런 책 위에 올려 놓고요. 그리고 이런 모기약이 아닐지라도 이런 동그란 거 하지만 이렇게 좀 쇠로 되어 있는 거 이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눌리잖아요. 세게 누르면 눌리기 때문에 이런 쇠로 되어 있는 동그란 거면 아무나 다 괜찮습니다. 혹은 뭐 단단한 꼭 쇠가 아니래도 단단한 거요. 자, 여기서 상표가 가운데에 되게 그리고 자신이 전 중국 러버 그러니까 중펜이니까 중국식 펜홀더니까 살짝 띄어서 붙일게요. 가운데 놓고 이때 이제 요 부분 저는 요 부분을 보고서 수평을 맞춰요. 이게 뭐 삐뚤어지고 하면은 나중에 좀 신경 쓸 수 있으니까 대략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여기에서 뭐 가운데로 접고 뭐 여러 분들이 있는데 저는 대충 이렇게 우선 놓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 이때 힘을 주고 누르지 않습니다. 살짝 올려놓은 상태로 살살살살 굴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끝에서부터 한 방향으로 해 주어야 하고요. 처음 할 때 너무 세게 누르면은 러버가 늘어나면서 붙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고 힘 빼고 한번 갔다가 끝까지 왔다가 다시 왔다가 해야 러버 이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는 한번 이렇게 놓고요. 한번 꾹 눌러줍니다. 꾹. 이 상태에서 이제 커팅용 칼로 이렇게 깔끔하게 자르시는 분도 있는데, 뭐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가위로, 이게 사실 이 가위는 자세히 보시면 약간 들려있죠. 약간 상태가 좋지 않은 가위인데 지금 저에게 이 가위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위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한 번에 자르지 마시고요. 조금씩 천천히 잘라주는 게 저는 깔끔하게 자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 번에 왕창이 아니라 살살살살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가위로 자를 때 조금이라도 깔끔하게 자르기 위해서는 한 번에 쓱이 아니라 무슨 종이 자르듯이 자르는 게 아니라 마치 톱니 모양으로 자른다 생각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살살살살. 가위질은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칼이나 이런 손재주가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되게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네,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끝에 약간 이렇게 우른 부분이 있죠.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롤러로 눌러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가위질을 하면 뭐 칼질도 뭐 비슷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 살짝씩 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리게 돼요. 들리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끝쪽이 붙었다가도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붙으면서 약간 끝쪽이 이상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롤러를 한번 붙이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네, 보시면 그래도 어쨌건 뭐 칼로 한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뭐 깔끔하게 잘 붙었죠. 예. 요 상태에서 저는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요. 충분히 이제 롤링으로 해준 후에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초반서부터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쪽에 이제 눌리는 자국이 생겨요. 지금은 충분히 이렇게 전부 붙여준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뜬 곳이 있으면 지금 그냥 뭐 붙는 거지만 처음서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 러버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눌리는 부분, 손가락 부분만 이렇게 해서 좀 이게 손가락 자국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예, 약간 그런 모양이 되니까 롤러를 하고 다음에 한번 이런 판 위에서 꾹 이 상태로 예를 들어 이 상태로 그냥 꾹 하게 되면은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부러지게 되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고가의 이 바이올린 라켓을 이런 식으로 있는 힘껏 꾹 눌렀다가 부러뜨린 적이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중국식 펜홀더도 백은 끝까지 붙이기 때문에 끝은 이렇게 발라주시고 쭉쭉쭉쭉.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빨리 말라요. 그리고 지금 얇게 펴서 지금 바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이거 보시고 그냥 대충 한다고 생각하시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처음 이제 시도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시도하시면 이거 생각보다 되게 쉽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러버 붙일 때 초보자분들 혹은 뭐 많이 붙여보신 분들도 가끔씩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요 상표가 이렇게 뒤로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뭐 이렇게 붙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요 정도.
사실 지금 저는 러버에 풀칠을 2번 했잖아요. 2번 했는데 안전하게 하시려면 3번 정도 충분히 말려주시면서 여유 있게 해주시면 되고, 근데 저는 경험상 보통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고, 속도도 딱 지금 요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뭐 영상을 찍는다고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최대한 빠르고 그리고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칼도 쓰지 않고요. 대고 힘 빼고 살살살입니다. 그냥 요 자체의 무게로, 아무리 가벼운 이제 도구라고 할지라도. 근데 이때 중요한 건 가운데에서 하지 말고 끝에서부터 끝으로 몇 번 이렇게 한 후에 조금 더 힘을 줘서 눌러줍니다. 조금 더 힘을 준 상태에서 완전 세게, 그러니까 있는 힘껏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밀면서, 자, 어느 정도 이제 붙었다 싶으면 대고 눌러줍니다. 됐죠? 뭐 이렇게 많이 이런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침없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뭐 손재주가 없는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얘기 드리는데요, 가위질은요 한 번에 그냥 쓱 하고 자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살 요 정도로 잘라주는 게 실패 확률이 확실히 적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작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요. 그리고 요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들리게 되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눌러주는 것도 있고, 가위질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저도 지금 계속 이게 닿는데, 나무를 잘라 먹을,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자른 거죠,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이 라켓 이 끝쪽을 막 좀 상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저도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뭐 특별히 지금은 없는데 어쨌건, 네. 그리고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살 자르면서 뭔가 좀 깊이 들어갔다 싶으면 딱 멈춰주는 게 좋고요. 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살짝 들린 거 보이시죠? 여기 요 부분, 요렇게 라인이 지금 그려져 있죠. 네, 이 부분을 다시 붙여 주셔야 됩니다. 다시 묻힐 때는 힘 주고서 꾹 누르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처음 그 붙였을 때처럼 힘 빼고 살살 힘 빼고 이렇게 몇 번 돌려주시고, 한 뭐 5번 정도 이렇게 힘 빼고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꾹 누른 상태에서 해주시고, 조금 더 힘을 준 상태로 눌러주시고, 충분히 지금 붙었어요.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없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책 대고 꾹, 네, 꾹. 그러면 백도 지금 잘 붙었죠. 이 부분 살짝,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사실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아주 살짝 더 잘린 것 외에는 이런 느낌.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거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뭔가 그 휴대폰 액정 보호 필름에 이런 공기가 들어가면은 안 되는 것처럼, 그럼 시야가 가려지잖아요. 그것처럼 만약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공이 닿았을 때는 공이 확 하고 죽어버리고 뭔가 회전이 안 걸리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 붙인 이후에는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벌써 시간이 좀 됐네. 24분 정도 됐는데, 이렇게 하면 24분에 앞에 이제 4분 정도 빼면 20분이면은 전후면 충분히 다 붙이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보통 러버를 구입을 하실 때, 그러니까 러버 풀, 그러니까 수성글루를 구입을 하실 때, 또 요것도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이본드 같은 이런 글루는 좀 글루가 세요. 그러니까 접착력이 세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표층이 약한 그런 라켓은 표층을 뜯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떼어낼 때 사선으로, 그러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떼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넥시에서도 뭐 새로운 그런 글루가 나왔고, 요즘에 뭐 DHS 뭐 15호인가요? 그거와 그리고 리두 뭐 그런 계열들도 전부 다 이제 라텍스, 이것도 어차피 뭐 라텍스의 원료, 주 원료, 그러니까 고무풀을 주 원료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 라텍스류는 이런 입자가 좀 두꺼워요. 그리고 아이본드나 이런 류는 입자가 좀 얇아요. 뭐 좀 이런 입자가 조금 고운, 그런 접착력이 좀 좋은 그런 풀로 써야지 타워감이 좀 더 상쾌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동호인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차이는 없어요. 다만 떼어낼 때 입자가 좀 두껍다 보면은 떼어낼 때 조금 더 이 글루층이 두껍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 만약에 뭐 요만한, 예를 들어 요만한 알갱이들을 다다다닥 이렇게 일렬로 펴놓는 것과 이만한 알갱이들을 이렇게 펴놓는 것과 두께적으로 처음에는 요만하니까는 한 요 정도 두께일 텐데, 이렇게 두꺼우면 한 이 정도 두께가 되겠죠. 이 정도 두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글루 고무가 많이 붙어 있는다라는 거고, 아무리 얇게 붙이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이 고무층일 경우에는 단점은 무게가 올라간다. 장점은 고무층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두껍기 때문에 반발력이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글루를 벗겨냈을 때 이 입자가 크기 때문에 잘 벗겨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러버의 이 글루를 갖다 떼어낼 때도 입자가 좀 더 두껍기 때문에 얇을 경우에 떼어낼 때 찢어지게 되죠. 근데 두꺼우면 조금이라도 덜 찢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쭉 하고 벗겨내기가 쉽다라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초보자분들 혹은 러버를 붙이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지금까지 루프 드라이버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